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의리의 좋아요와 하이프 부탁드려요. 이번 시간에는 친구들 말만 믿고 시자 멀리하기 하다가 지금은 폭풍 후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며느리 데려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세상에 딸 같은 며느리는 없다. 저를 남처럼 대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바로 콜 때린 시모가 나는 놔두고 동서한테 자기 영혼까지 다 퍼주고 있어요. 원제 시어머니 차별 너무 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결혼 5년 차 그리고 3살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시댁과는 15분, 친정하고는 30분 거리에 살고 있어요. 제목 그대로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차별을 너무 심하게 하는데 남편조차 제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했어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써볼 테니까 보시고 조언 좀 해주세요. 먼저 저희 시어머니 공무원 퇴직 후 현재 전업이고요. 시아버지는 건축 일을 하는 자영업자인데 당신 앞으로 원룸 건물이 있어가지고 월세도 꼬박꼬박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의 경우 뭐 시댁처럼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진 않지만 엄마 아빠 두 분이 같이 동네에 작은 식당을 하며 단골 장사로 생활을 하는데요. 딱히 어렵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넉넉하지도 않게 그렇게 무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예전에 저희들 결혼 이야기 나올 때 시부모가 너희들 둘 다 아직 모아둔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 돈 모을 때까지만 우리랑 합가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러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요즘에 누가 합가를 하냐고요. 당연히 저는 절대 안 된다. 난 죽어도 싫다. 이렇게 반대를 했고 결국 남편과 제가 모은 거 얼마 안 되지만 그거랑 또 은행 대출 오지게 받아가지고 다 해결했고요. 예물 예단 같은 거 하나 없이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또 반반 결혼을 한 대신 저한테 대리 효도나 뭐 독박 가사, 독박 육아 이런 거 상상도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놨는데 이게요 제 생각 이상으로 남편이 너무 잘 따라주는 거예요. 뭐 가사 육아는 물론이고 부모님 각자 케어까지 다 알아서 잘 했어요. 거기다 시댁에도 어찌어찌 이야기를 잘 한 건지 뭐 시부모 시댁 식구들 역시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에도 말을 했지만 시댁과 15분 거리에 살면서도 뭐 명절이나 어버이날 두 분 생신 때 말고는 찾아가는 일이 거의 없고요. 명절 때도 대충 밥만 먹고 바로 친정으로 건너갔다가 여기서도 저녁 먹으면 바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즉 반나절 만에 시댁과 친정을 다 클리어하는 거죠. 특히 이렇게 해도 뭐 아무런 터치도 없고 눈치도 안 받으니까 마음 편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저한테 동서가 생긴 이후 자꾸만 시어머니한테 서운해져요. 시부도 시부지만 시모의 차별이 너무 심해요. 저희 시동생과 동서는 3년 전에 결혼했고요. 지금까지 쭉 시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합가죠, 합가. 그리고 동서는 거의 결혼과 동시에 임신을 했는데 얘 임신했을 때 정말 툭하면 자기 인스타에다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 먹고 싶은 거 다 해주신다. 이런 내용의 글과 예쁜 음식 사진을 엄청나게 찍어 올렸고 또 정기 검진 때 시동생, 즉 자기 남편이 같이 못 가주면 시어머니랑 손잡고 둘이 검진받으러 갔다가 쇼핑도 오지게 하고 이런 자랑글을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올리는 거예요. 진짜 여기서부터 마음이 팍 상하는 게 내가 임신했을 땐 전화 한 통 제대로 안 하던 이 노인네가 마치 나 일부러 보란 듯이 이러니까 더 화가 났습니다. 뭐 제가 예민하고 오버하는 거라고요? 그럼 이건 어때요? 제가 아이 낳았을 때 조리원에 딱 한 번 찾아와서는 그냥 고생했다. 이 말과 함께 돈 300만 원이 끝. 이거 외엔 제 조리에 그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도 한동안 산후도우미가 필요했지만 저희 친정은 식당 문을 닫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감히 엄마한테 도와달라는 소리 꺼내지도 못했고요. 시모는 이런 사정 다 알면서도 전혀 그 어떤 도움도 주진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어쩔 수 없이 돈을 써서 사람을 불러야 했는데 제가 서운하고 억울한 건 저를 안 도와서가 아니에요. 큰 며느리인 저한테 이렇게 했으면 둘째 며느리한테도 동서한테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동서가 출산하니까 시모가 본인이 몸조리를 해줍니다. 동서 친정이 너무 멀어가지고 사돈이 올 수가 없다라는 핑계로 시모 본인은 물론 시부까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산모랑 아이를 돌봐주는지 몰라요. 아니 뭐 차라리 이런 꼬라지가 눈에 안 보이고 안 들리면 저도 괜찮겠는데 매번 동서 SNS에 시아버지가 아기 기저귀 가는 모습, 또 시어머니한테 받은 아기 용품들은 물론이고 시동생이 출산 선물로 준 뭐 명품 가방들. 근데 자기 남편이 준 거라고 썼지만 그 출처야 뻔하죠 뭐. 돈이 없어가지고 합가하는 것들이 안 그래요? 거기다 시어머니가 직접 끓여준 미역국은 물론이고 불고기에 잡채 이런 사진들이 날이면 날마다 올라오는데 이걸 보는 제 마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거기다 더 기가 막힌 거 저희 시모요. 카톡 배경을 전부 다 내 새끼는 하나도 없고 그 조카 사진으로 도배를 해요. 더 나아가 나중에는 SNS 계정까지 만들더니 거기다가도 손주 사진을 올리는데 이거 정말 대단한 정성 아닌가요? 그 노인네가 SNS를 해요. 나 진짜 이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 그래가지고 기도 안 차가지고 남편한테 어머님 너무 하신다 나 섭섭하다라고 했더니 남편 되레 어이가 없다는 듯 어? 섭섭하긴 뭐가? 이거 당신이 먼저 불편하다고 한 거잖아. 그러면서 서로 절대 간섭하지 말자 했고 엄마가 쭉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뭐가 섭섭해? 아니 그래서 당신은 저 꼴을 보고도 안 섭섭해? 설마 지금 나 혼자만 기분 나쁘고 오버하는 거냐고? 정말 이상하네. 이건 우리 엄마가 아니라 바로 네가 바라던 삶이잖아. 내 말이 틀렸냐? 나는 엄마한테 하나도 안 섭섭하고 우린 그냥 지금처럼 살아가면 되는 거요. 이러면서 자기 혼자 뭐가 좋은지 허허 거리더라고요. 여하튼 그렇게 챙김받던 동서 육아휴직 끝나고 6개월이 지난 뒤에 복직을 했고요. 그 이후로도 쭉 시모가 조카를 키워주고 있습니다. 정말 허구한 날 시모한테 애 맡기고 지 남편이랑 평일에도 외식하고 영화 보고 쇼핑 가고 다 하는데 저는 퇴근과 동시에 아이 하원부터 시키고 그렇게 집에 오면 청소하지 밥하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저희 남편이 많은 일을 같이 하고 도와주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부부끼리의 상황인 거고 저 꼴을 맨날 보는데 현타가 안 오고 백이겠냐고요. 그러다 하루는 너무 답답해서 일 마치고 동서한테 연락해가지고 한번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아니 동서 근데 너 너무 밖으로 놔두는 거 아니야? 아무리 어머님이 대신 애를 봐준다지만 그래도 애한테 엄마만 하겠냐고. 그리고 동서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노인들이라 분명 많이 힘들 거다. 무엇보다 애 엄마가 계속 이러는 거 정말 아니라고 봐. 이렇게 말을 했더니 자기도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게 아니래요. 그게 뭔 소리냐 했더니 어머님이 먼저 자꾸 나가라고 그렇게 등을 떠민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나가서 놀다 와라. 안 그래도 시집살이 한다고 불편한 게 많을 텐데 네 남편이랑 밖에 나가서 데이트도 하고 그래야지. 또 네가 그렇게 해야 우리들 마음도 편하다. 이러는 바람에 정말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 대신에 주말이나 쉬는 날에는 두 분 모시고 같이 놀러 다닌다고 해요. 거기다 출산을 하고 난 뒤부터는 애를 봐주니까 생활비도 2배나 올려줬다고 합니다. 2배로. 200%. 그러면서 어머님이 자기를 딸처럼 대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그래가지고 야, 뭔 소리냐. 세상에 내 친엄마 같은 시어머니 절대 없다. 라고 했더니 자기도 그런 줄 알고 처음엔
엄청 긴장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겪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랍니다. 물론 낳아준 친엄마처럼 투닥거리며 싸움까지는 할 수 없는 거지만 서로 기댈 수 있는 존재이면 틀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단둘이 쇼핑 가고 영화를 어떻게 보겠냐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호호호 웃는데 뭐라 반박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시어머니하고 동서하고 둘이 영화도 보고 놀러도 가고 잘 하거든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러다가 지난 설에 시댁을 갔는데 시모가요. 조카는 좋다면 그렇게 물고 빨고 난리를 치면서 당신의 첫 손주이자 장손인 저희 애한테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저희 아이도 낯을 많이 가려서 그런 건지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지 않았던 건 맞아요. 맞지만 그래도 그렇지 이런 경우 어른이 먼저 다가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짜 우리 애가요 무슨 마네킹이라도 된 줄 알았습니다. 마네킹. 어? 거기다 남편은 자기 아들이랑 아내는 신경도 안 쓰고 시부랑 시동생이랑 뭉쳐가지고 신나게 이야기나 하고 동서는 시모디만 졸졸졸 따라다니고 그러다 두 사람이 부엌에 들어가길래 저도 얼른 따라 들어갔는데 시모가 이런 저를 보더니 너는 여기 들어오지 말고 가서 쉬어라 이렇게 대놓고 눈치를 주니까 이건 뭐 옆에 가지도 못해요. 결국 아들이랑 저 두 사람만 무인도에 갇힌 것처럼 멀뚱멀뚱 앉아만 있다가 밥 먹고 친정에 갔습니다. 진짜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서운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런 감정 가지고 있어봐야 저만 손해니까 그래 이거 내가 먼저 거부한 거 맞다. 그러니까 절대 섭섭해하지 말자. 이렇게 제 마음을 다잡아 보려고 저 나름 계속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거부를 했던 저야 그렇다 쳐도 우리 아이는 아무 죄가 없잖아요. 근데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게다가 자기 핏줄이고 장손인데 결국 또 참지 못하고 남편한테 퍼붓듯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서 이렇게 될 줄 몰랐냐? 자식도 품 안의 자식이라고 1년에 겨우 서너 번 그것도 잠깐 보는 손주하고 당신이 매일 끼고 손으로 직접 키우는 손주가 같겠냐고. 이러면 너만 힘들다. 그러니까 서운해하지 마라. 이러는데 정말 억울했지만 도저히 반박은 안 되고 수긍할 수밖에 없어서 그냥 알았다 하고 말았어요.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아니 그래 뭐 저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뭐 결국엔 제가 다 찾아온 거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 좋다. 나부터 먼저 바뀌어야겠다 싶어가지고 마침 이번 추석은 연휴가 워낙 길기도 하니까 시댁에 며칠 머물면서 며느리 도리를 좀 해볼까 했거든요.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저한테 깜빡하고 말을 못했다며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이 이번 추석 때 딱 우리만 빼고 시동생 내외랑 시댁 식구들 전부 똘똘 뭉쳐서 괌으로 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더라고. 아니 어머님은 이걸 왜 안 알려준 거냐? 우리가 그렇게 밉대? 그래서 이러는 거냐고 라고 했더니 남편한테 진즉에 전화가 왔다고 해요. 같이 가자고. 아범아 너희도 같이 가자 이렇게요. 그런데 제가 불편해할까 뻔하니까 자기 선에서 그걸 잘랐답니다. 남편이 잘랐대요.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그런 거 나랑 상의를 해야지 왜 당신 멋대로 정해? 아이나 나나 안 그래도 어렵고 서먹한데 이번 연휴도 기니까 같이 가가지고 정을 나누고 하면 얼마나 좋아. 혹시 우린 가족이 아니고 남이라더냐?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뒤에 바로 제가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왜 저한테는 안 물어본 거냐고 따졌더니 뭐가? 그거 아범이랑 상의된 거 아니었냐? 나는 아범이 됐다고 하길래 당연히 너도 같은 줄 알았지. 이러는데 정말 가슴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어머님 제가 지금 여쭙는 건요. 아범이 아니라 저한테는 왜 전화 한 통을 안 하신 거냐 이거예요. 이랬더니 아이고 나한테 그러지 마라. 나라고 뭐 그러고 싶겠냐? 내 전화를 네가 불편해한다고 결혼 초부터 아범이 하도 단속을 해대니까 겁이 나서라도 못하지. 나도 아범한테 전화하는 게 편하고 아니 근데
내가 언제 너한테 전화를 했던 적이 있냐? 내가 안 하니까 너도 편하고 좋은 거 아니었어? 왜 이래 갑자기? 이러는데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결국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전화 드릴게요. 이러고 끊었는데요. 진짜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펑펑 울었습니다. 저희 아이는요, 해외여행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냐고요. 당신의 첫 손주이자 장손인데, 아무리 자주 못 찾아봤다지만, 어쩜 이렇게 첫 손주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무리 아범이 거절을 했어도, 당신 손주를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며느리 나한테 연락은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맞잖아요. 그렇게 연락해가지고 우리 괌 간다 너도 갈래? 이렇게 한 번만 말하면 되는 건데 왜 그조차도 안 하는 건지 나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속상해요. 게다가 남편은 이런 재석도 모르고 허허허 또 웃으면서 그럼 우리도 연휴에 애 데리고 좋은 데 가면 되지 뭐 이러면서 웃고 있는데 그 웃는 입을 그 아가리를 확 찢어버리고 싶어요. 동서는 괌 여행 간다고 또 인스타에 올리고 벌써 가족 커플룩까지 샀더군요. 아, 정말 이걸 보고 있으니까 허파가 뒤집어지는데 남편은 자기 집안일에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지금처럼 우리끼리만 지내면 된다 이런 말만 반복하고 있어요. 미친 것 같아. 정말 이러다가 나중에 시부모 유산까지 다 뺏기는 건 아닌지 제 아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차별받을까 이걸 생각하면 너무 분하고 원통하고 또 미안해서 눈물밖에 안 나온다고요. 아이고 어지러워.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그러니까 시댁은 불편하니까 연락은 안 하면 좋겠고 싫은 소리도 아예 안 했으면 좋겠고 그냥 너 딱 필요할 때만 왕래하고 싶지만 그러면서도 당신들 돈은 동서랑 차별 없이 똑같이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cik이네. 대댓글. 와 이런 상황에서 유산 받을 생각을 하다니 개 소름이다. 끌끌끌끌. 동서가 시댁이 엄청 잘하나 보네. 아니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나요? 이제 와가지고 억울하고 배가 아파 미치겠다고요? 아니 시어머니 눈에는 예쁜 짓을 하는 며느리가 예쁜 거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해주는 건데 그게 뭐? 뭐? 너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예쁨만 받길 바라는 건가? 이거 자업자득이에요. 신복 곱게 쓰라고. 그냥 시댁은 없다 생각하고 네 남편한테나 잘하세요. 알겠어요? 아이고 이 아줌마 봐라 욕심 오지게 많네 끌끌끌끌 뭐? 남편 입을 확 찢어? 정신 차려요 아줌마 지금 아줌마 남편은 분명 아줌마 너를 확 찢어버리고 싶을 거라고 끌끌끌 어이고 그 감투 네가 뻥 찬 건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서운하고 그래? 어? 축하해요, 아줌마. 아줌마가 아줌마 무덤을 파가지고 이젠 아줌마 아들까지 차별당하게 생긴 거야. 아니, 친정도 가난하다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하다니? 어? 헐. 이래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게 사람이라고. 그냥 동물이지 동물. 정확히는 짐승. 진짜 기가 차서 댓글 달기도 싫다. 퇴! 잠시 후 2부에서 후기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